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트럼프, 푸틴과 통화했지만 우크라이나 휴전, 산 넘어 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가량 통화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극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가 진전될 것이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근본 원인 제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괴뢰 정부로 교체하고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중립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휴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X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밀어붙인다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의미라며 미국과 유럽, 세계는 추가 제재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사선 조건부터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향후 가능한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협상 중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양국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할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휴전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 윌리엄스와 보스틱 6월 치열한 대학 경제 상황 파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은 정체 불확실성이 커서 미국 경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면 6월이나 7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진정되는지 보려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스틱은 또 올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번 정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과 대중의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윌리엄스는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기타 정책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재편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체율과 소비지출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ME 패치워크 도구에 따르면 금리 거래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0.25%포인트 인하가 두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까지도 4차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5월 초 금리를 동결하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높아질 위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EU 제재 강화, 러시아산 원유값 상한선 낮춘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현행 배럴당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주요 7개국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19일 캐나다에서 20일부터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18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 관료들 발언을 인용해 배럴당 50달러 안팎의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G7은 2022년 12월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재해 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서방 해운 재보험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비공식 유조선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기존 제재 체제에 계속 동참할지가 향후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6건 시장 거래량을 넘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7개 거래소와 8개 지갑업자, 등 2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한 2014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트럼프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 시장 규모가 확대하면서 작년 말 시가총액은 107조 7천억 원으로 같은 해 6월 말 대비 91%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 고객 확인 의무를 완료한 거래 가능 개인 법인 이용자는 970만 명으로 6월 말 대비 25%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용자 66%에 해당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50만 원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1%로 6월 말 대비 2%포인트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2.3%로 2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동성이 최근 들어서 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인상 깊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책이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도 금이나 은 아니면 코인 같은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내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